네, 안녕하세요. 2020년 10월 27일 아침입니다. 지금 뭐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 치열해지면서 항미 원조전, 중국이 주장하는 항미 원조전이 새롭게 관심을 끕니다. 저희 동아일보를 보게 되면 이런 기사가 나왔네요. 일면에. 시진핑 반박한 미국 6.25 프레임 전쟁. 시진핑은 6.25는 제국주의 침략에, 미국은 북, 중 지지받아 남침. 이렇게 미중이 6.25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는 기사가 쭉 나왔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서 지금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대한민국의 운명은 지금 뭐 추미애 장관 문제를 놓고 윤석열 씨 문제를 놓고 국회에서 치열하게 다투는데 국내 정치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운명은 국내 정치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국제 정치에서 결정된다. 국제 정치라고 하면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서욱 장관이 미국에 가서 전작권을 전환하겠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해서 한반도에 무슨 뭘 하겠다. 이런 것들이 국제 정치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적으로 바꾼다는 것.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거보다가는 뭐 추미애 윤석열 갈등이라든지 또 이런 것에도 매몰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정말 신선노름은 아니지만 신선노름의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국내 정치에 매몰해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국제 정치를 간과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 중국은 왜 항미 원조 강조하나? 우리의 독립과 전쟁은 국제정치의 산물이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1944년 11월 27일 미국, 영국, 중국의 원수가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에 모였습니다. 그때 이집트는 영국의 식민지였죠. 그래서 어디에서 세 나라 대표가 모이나 하다가 영국의 식민지인 카이로에서 모이기로 해가지고 모였는데, 그때 모인 이유는 대일본전을 이겼을 때 어떻게 일본을 처리할까 하는 문제를 세 나라 정상이 논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이런 논의를 하게 됐는가 하면은 이 회담이 있기 한 3개월 전인 1944년 9월 8일 미영연합군, 알렉산더와 클렉이 이끄는 미영연합군이 이탈리아를 항복시켰기 때문입니다. 2차 대전을 일으킨 세 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독일, 이탈리아, 일본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나라인 이탈리아를 43년 9월에 미영연합군이 항복시켰기 때문에 여유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 두 나라도 항복시키자, 그런 논의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먼저 독일과 일본을 항복시켰을 때, 독일은 유럽에서 싸우고 있고 일본은 아시아 태평양에서 싸우고 있으니까 완전히 전쟁 지역이 다르죠. 그러니까 따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논의한 게 일본과의 전쟁을 끝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논의하기로 한 거죠. 이유는 미국은 유럽 전쟁에 참여한 거는 영국의 요청 때문에 들어갔지만은 일본과의 전쟁은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했기 때문에 바로 참전을 했습니다.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더 중요했다고 볼 수 있죠. 진주만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미국은 대부분의 상당한 전력을 일본과의 전쟁에 투입했습니다. 특히 해군력과 해병대는 뭐 전적으로 대일전에 투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중국은 어떤 처지였는가 하면 1937년에 그 베이징 근교에 가면 노구교라는 마르코 폴로 다리라고도 하는 그런 다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빌미로 해서 일본이 중국을 쳐들어가는 전쟁을 일으켰죠. 이것이 세칭 중일 전쟁인데, 이 전쟁에서 중국이 완전히 밀려가지고 양자강 이남으로 밀려가 버렸습니다. 쩔쩔매고 있었죠. 그래서 일본과 중국은 37년부터 중일 전쟁을 하고 있다가 일본이 미국을 공격함으로 해서 2차 대전이 터졌을 때 그대로 계속 전쟁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할 때 같은 날 일본은 영국령 말레이에 있는 싱가포르를 공격하고 또 뭐 필리핀을 공격하고 이런 식으로 동남아 여러 나라를 공격했습니다. 그 영국은 자기 식민지가 공격당했으니까 자동으로 이제 대일전에 참전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일본은 프랑스 식민지인 베트남 등도 공격을 해서 결국은 그 나라를 자기네 협력국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2차 대전 초기에 프랑스는 영토를 완전히 뺏겨서 영국에다가 뭐 드골이 망명 정부를 만든 상태였기 때문에 어떻게 일본과의 전쟁을 할 여력은 없었어요. 그래서 프랑스는 빠졌고, 소련은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일본과 중립조약을 맺었습니다. 불가침 조약을 맺었거든요. 때문에 일본과 전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련도 빠졌고, 그래서 미, 영, 중 정상이 대일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건 루즈벨트가 주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로에서 회담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독일과의 전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그 독일과의 전쟁은 이제 소련이 들어와야죠. 중국은 독일과의 전쟁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리가 너무 머니까. 그래서 소련의 스탈린을 만나기 위해서 미국의 루즈벨트하고 처칠이, 영국의 처칠이 이제 이란의 테헤란으로 갑니다. 일종의 중립 지역인데, 테헤란은 사실은, 이란의 테헤란은 소련의 영향권에 있었죠. 그래서 카이로 회담에서는 대일전 문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열린 테헤란 회담에서는 대독점 문제를 연합국을 이루는 3대 강국이 하는데, 카이로 회담은 미영중, 테헤란 회담은 미영소가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네요. 불과 날짜 차이도 얼마 안 납니다. 며칠 사이에 바로 이동합니다. 결국은 2차 대전의 주축 핵심 국가는, 연합국은 미국과 영국이고, 그 다음이 소련과 중국, 그 다음이 프랑스, 이렇게 연합국이 된다는 순서. 이것이 이제 유엔 안보리 5대 상임 이사국이 되는 겁니다. 테헤란, 그러니까 카이로 회담하고 테헤란 회담을 할 때 소련은 독일과 치열하게 지상전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미국과 영국은 이제 북아프리카에서 독일군을 괴멸시키고, 이어서 이탈리아를 항복시킨 다음에 주력 부대를 영국으로 빼내가지고 노르망디 상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죠. 그래서 하여간 이제 그 카이로 회담은 43년 11월 27일에 열렸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테헤란 회담이 28일부터 열렸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논의를 하는 자리에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됐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우리의 운명이 뭔가 하면은, 대일전을 논의한 카이로 회담에서 우리의 독립이 결정됐다는 겁니다. 즉 대한민국의 독립은 우리 독립군이나 상해임정이나 이승만 박사가 열심히 노력한 것도 있지만, 그분들의 힘이 아니라 3대 연합국이 모여서 정상이 독립시키자라고 함으로 해서 결정됐다는 겁니다. 즉 국제정치의 산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운명이 오스트리아입니다. 오스트리아는 2차 대전 직전에 스스로 독일에 합병됩니다. 38년 3월에 국민투표를 해서 99.9%가 독일에 합병되자고 하죠. 그래서 독일의 한 주가 됐고, 오스트리아 청년들은 독일군에 입대해서 2차 대전에 참전합니다. 우리는 2차 대전 30년 전인 1910년에 일본에 합병이 됐습니다. 그러나 대한제국의 청년들은, 조선이죠, 일부 지원자만 일본군에 입대해서 2차 대전에 참전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청년은 전부 다 동원됐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는데, 스스로 합병됐잖아요. 우리 주권자인 순종이 한일합방 문서에 찍었고, 그때 오스트리아는 공화국이었는데 공화국 주권자인 국민들이 국민투표를 통해서 독일에 합병되자고 했으니 거기에 대한 대가가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1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미국은 이제 뒤늦게 참전해서 프랑스, 영국과 함께 더불어 승리를 했는데, 그때 미국이 국제연맹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미국식 공화제를, 미국식 민주주의를 세계에 퍼뜨리려고 애를 쓰거든요. 근데 이것이 결국은 실패합니다. 그 실패했다는 가장 큰 증거는 2차 대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2차 대전에 미국이 참전하게 됐을 때 미국은 1차 대전 이후에 국제연맹 실패를 거듭하지 않게 해서 유엔이라는 걸 만들어서 새로운 국제 질서, 전쟁이 나지 않는 질서를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차 대전 이후 국제연맹을 만들었을 때 미국은 위임 통치라는 제도를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1차 대전을 일으켰던 독일 등 패전국들이 갖고 있던 식민지를 승리한 연합국이 위임 통치하는 제도를 만듭니다. 위임 통치. 이러한 경험이 있는 미국은 2차 대전에 참전하면서 유엔을 만들 생각을 합니다. 그때 위임 통치를 약간 변형시킨 신탁 통치를 하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탁 통치. 이거는 뭔가 하면, 위임 통치는 과거 전쟁을 일으켰던 나라들이 갖고 있던 식민지를 연합국이 지배해서 그대로 위임 통치, 그냥 식민지처럼 다스리는 건데, 신탁 통치는 승리한 연합국이 그 패전한 나라의 식민지를 일정한 기간 동안 다스리다가 독립시켜주는, 신탁 통치는 그런 약간의 위임 통치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미국은 그때 이런 생각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이탈리아는 이미 미영 연합군이 점령했으니까 독일과 일본은 연합국이 점령한 후 분할해서 점령하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합국이 결정하자. 그 다음에 두 나라에 협력했던 나라들은 모두 독립시킨다. 독일이 막 일어났을 때 막 거기에 협력한 나라가 체코, 헝가리, 그쪽에 쭉 많은 동유럽 국가들이 다 독일을 지지했거든요. 그런 나라들을 모두 독일로부터 분리시켜서 공화국으로 만든다. 그런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나라에 합병된 나라, 오스트리아죠. 일본 경우는 대한제국이죠. 이 두 나라는 신탁 통치를 한다. 이런 식으로 미국은 의사를 굳혔던 것 같아요. 따라서 이제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루즈벨트는 카이로 회담에서 일본이 패망하면 조선을 일본에서 떼어낸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고요. 그때 이제 미국은 신탁 통치라는 개념을 자기는 갖고 있었지만 다른 연합국, 영국이나 중국, 그다음에 테헤란에서 만날 소련 등에는 아직 확실히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조선을 독립시키기는 하되 in due course,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독립시킨다라는 걸 해서 관철을 시킵니다. 이것이 나중에 알려졌을 때 김구 임정 주석이 굉장히 반발합니다. 아니 대한민국을 바로 독립시켜야지 왜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독립시키냐 이렇게 반발했죠. 이때는 신탁 통치를 한다는 개념을 정확하게 몰랐지만 김구 주석은 꿰뚫어 봤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카이로 회담에 들어갔던 장개석은 일본으로부터 조선을 떼어내는 거는 찬성했지만은 조선의 독립을 지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조선을 다시 중국에 붙여서 중국이 거느려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즈벨트하고 장개석 생각이 달랐던 거죠. 루즈벨트는 인디유 코스를 거쳐서 조선을 독립시키자고 중국은 일본서 떼어난 조선은 우리한테 줘야지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워낙 미국이 막강했고 중일전쟁 수행하는 동안에 중국의 물자를 미국이 다 지원해줬기 때문에 장개석이 강하게 주장하지 못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장제스는 청나라 시절처럼 조선을 다시 자기네 속국으로 만들려는 의사가 있었던 건 확실합니다. 그러한 장개석이 이 상해임정을 지원했던 거는요. 윤봉길 의사가 상하이 홍구공원에서 폭탄을 던져갖고 일본군 장군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중국인들은 어느 누구도 못하는 거를 조선인들이 했기 때문에 상해임정을 도와줬던 거죠. 그러나 조선이 중국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반대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어쨌든 대일전 수행하려면 미국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현실 때문에 루즈벨트의 수용, 조선을 인디유 코스를 거쳐 독립시킨다라는 것에 합의는 했지만 중국의 실력자의 생각은 조선은 중국의 일부다 했다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는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카이로 회담 전문가인 미국의 하이퍼만 교수의 The Cairo Conference of 1943년 1943년의 카이로 회담이란 이런 책에서 보게 되면 한국이 운명은 2차 대전 끝난 후에 운명이 거론된 거는 완전히 핵심 사항이 아니고 부가물, 곁다리로 거론됐다는 겁니다. 네. 루즈벨트, 처칠, 장개석이 만났을 때 조선의 독립은 거의 거론되지 않았고 루즈벨트와 장개석 간의 사적인 대화에서 거론됐다는 겁니다. 장개석은 그때 조선은 일본서 떼어낸 조선은 다시 중국 품에 들어와야 된다 그랬고 루즈벨트는 아니라 인디유 코스를 거쳐서 독립시켜야 된다. 근데 장개석이 물러났다는 거죠. 처칠은 아예 한국 문제에 관심이 없었다라는 게 하이퍼만 교수의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장제스는 일본을 항복시킨 후 동북아의 질서를 청일전쟁 이전, 즉 중국이 동북아의 주권국가, 패권국이 되는 걸 원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루즈벨트는 세계를 지배할 생각이 있었으니까 그건 아니고 인디유 코스를 거쳐 조선을 독립시키고 동북아의 하나의 국가로 중국은 존재해라. 동북아의 중심 국가가 아니다. 이렇게 물리친 거죠. 바로 이제 중국의 장개석은 계속 이렇게 조선은 중국의 일부란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윤봉길 의사의 그 의거 이후에 상당히 임정을 도와줍니다. 일본과 싸우기 위해서. 근데 임정의 요구로 조선 광복군까지 만들잖아요. 근데 광복군 세력이 뭘 했습니까? 우리나라 영토로 들어가서 일본을 치고자 했는데 그거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영향권으로 봤으니까. 이게 뭔가 하면 중국은 항상 우리를 조공국으로 본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1950년 항미 원조전 이거 갖고 지금 미중 간에 또 한중 간에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왜 중국은 6.25 전쟁에 참전했을까? 이걸 보셔야 됩니다. 먼저 중국의 사전입니다. 1949년 중국이 45년도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중국은 장개석이 이끄는 국민당 세력하고 연안으로 도망가 있던 모택동의 공산군 세력이 내전을 벌입니다. 그래서 49년도에 공산 세력이 이겨서 장개석 세력은 대만으로 도망가고 대륙을 모택동군이 통일합니다. 이러한 전쟁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전쟁의 영웅이 팽덕회인데 팽덕회가 굉장히 존경을 받고 있었죠. 모택동은 권력을 잡으려면 팽덕회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때 이제 대만 장개석이 도망감으로 인해서 항복한 국민당 세력을 대거 인민군 해방군에 가담시켰거든요. 이들이 반란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어떤 소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미국이 인천 상륙 이후에 이제 유엔군이 올라오자 팽덕회로 하여금 국민당군 출신이었다가 인민해방군으로 온 사람들을 제대시켜 갖고 인민의용군에 들어가게 합니다. 의용군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군이라고 그러잖아요. 국군은 국가의 군대입니다. 이게 국군을 참전시키면 대한민국이 주권으로 참전한 게 됩니다. 대한민국 결정으로 참전한 게 됩니다. 우리가 뭐 이라크 전에 들어가거나 월남전에 들어가면 우리나라 주권으로 들어간 거고, 의용군은 뭔가 하면 국군이 아니고 의용군은 개인이 참전하는 겁니다. 내가 개인으로서 어디 전쟁에 군인으로 들어간다. 그건 의용군이거든요. 그 개인들이 여러 명 모이면 의용군 부대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가 참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용군이 많이 참전한 나라는 적대 국가로부터 공격을 안 받습니다. 1937년 스페인에서 사회주의 세력하고 반사회주의 세력 간에 내전이 벌어집니다. 스페인 내전이 벌어지는데 그때 영국에 있던 사회주의자 세력들이 의용군을 만드는데 국제여단입니다. 프랑스에서도 오고 그런 의용군 세력이 스페인 내전에 사회주의 세력을 지지하러 참전합니다. 이것 때문에 영국이나 프랑스가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개인이 참전하기 때문에. 바로 그 예에 따라서 인민의용군이라는 이름도 일부러 의용을 집어넣었죠. 만들어서 팽덕회가 이끌어서 한반도 전쟁에 참전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이 아니죠. 중국과 미국이 한 거는. 그런데 중국은 그 후 그 전쟁이 미국과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이었다고 하면서 항미 원조 보가 위국의 전쟁이었다고 정의합니다. 항미 원조, 미국에 대항하고 조선을 지원했다. 보가 위국, 보위 국가로 딱 보시면 됩니다. 나라를 보위하고 지키고 국가를 지킨 전쟁이다. 네. 국가 대 국가 전쟁으로 중국은 꾸며놨죠. 네. 중국은 이 항미 원조 보가 위국의 전쟁을 메가더가 인천 상륙을 해서 북진을 해서 막 올라올 때 단행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한반도가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나 일본은 다 바다 건너온 세력이잖아요. 해양 세력 영향권에 한반도가 들어가면 중국이 위험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 이유가 1894년 청일전쟁이 동북아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계기로 조선은 그때까지는 청나라 영향권에 있다가 일본의 영향권으로 들어갑니다.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지잖아요. 그래서 청나라의 조공국으로 있던 병자호란 이후 청나라의 조정국으로 있던 조선이 일본의 영향으로 들어간 것이 1894년의 청일전쟁, 우리 동학운동으로 인해서 일어난 청일전쟁이죠.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1932년 만주사번을 일으켜서 일본은 만주를 자기 영향권에 만주국을 만들어서 만주를 영향권을 집어넣죠. 37년에 노구교 사건을 일으켜서 중일전쟁을 일으켜서 중국을 막 양장한 남쪽으로 밀어내잖아요. 중국 입장에서는 한반도는 해양 세력이 상륙할 수 있는 교두보, 상륙 지점이죠. 근데 거기에 해양 세력이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에 중국이 얻어 터진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유엔군이 북진을 시작하자 이제 항미 원조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기억 때문에 지금 압록강 하구에 가면 신의주 건너편에 단동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중국은 만리장성이 새로운 성을 지어놓고 현대식 성을 지어놓고 만리장성이 이까지 왔다. 이까지 중국은 항상 지배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거기에 만리장성 동당 기념관인가 있는데 거기에 오면은 뭐 그러니까 그 청일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고 항미 원조 전쟁이다. 이거 쭉 있습니다. 뭐 항미 원조 탑도 있고요. 단동에 가면 저는 사진을 다 갖고 있는데 오늘은 바빠서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반도가 해양세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건 장제스나 마오쩌둥이랑 똑같은 겁니다. 이건 공산주의자가 되던 뭐 자본주의자가 되던 조선 우리 한민족은 중국의 일부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은 항미 원조에 대해서
그 전쟁이 6.25 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일어났다는 건 걔들한테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해양 세력이 한반도를 지배하는 걸 막았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왜 남침을 얘기하지 않느냐 그런데 중국은 얘기 안 합니다. 오로지 자기네 국익이 최고입니다. 자, 이런 걸 아시게 되면 대한민국의 독립과 6.25 전쟁은 우리의 힘보다가는 국제정치에 의해서 펼쳐졌고 결정됐다는 겁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때 가장 중요한 변수 역할을, 독립 변수 역할을 한 건 미국입니다. 미국이 일본을 이겼고 중국은 2차 대전에 미국과 같이 승전국이지만 계속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의 눈치를 지금도 봅니다. 다만 이제 한반도가 완전히 해병 세력 영향권에 가는 걸 좌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참전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휴전선 부근으로 반반을 나누는 걸 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중국은 미국을 두려워합니다. 그 항미 원조전을 감행해가지고 이제 정전을 맺었는데 이거는 중국과 미국이 정전을 한 거지 우리와 북한이 정전을 한 게 아닙니다. 미중 전쟁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성격이 국제정치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는 참 답답하게 제가 몇 차례 이 조작이라고까지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 북한 통지문, 김정은이 사과했다는 이상한 통지문을 근거로 종전선언까지 하잖아요. 전쟁을 한 핵심 세력은 미중인데 그들이 가만히 있는데 왜 문재인 대통령이 나섭니까? 되지도 않을 것이죠. 그러니까 수상한 거죠. 북한이 원하는 거죠. 이거. 그리고 전작권까지 추진해서 미국 나가라라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수상한 겁니다. 이 대한민국의 힘으로 국제정치를 바꾸기는 사실상 불가능입니다. 근데 하려고 시도를 하려고 하는 그 방향이 매우 수상하다는 거죠. 국제정치를 모르고 국내정치 시각으로 대한민국을 이끌면 우리는 매우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류의 저런 발상, 저런 도전, 문재인 대통령의 저런 생각, 저러한 정책, 이인영 장관류의 저러한 대북정책, 그 다음에 서욱 국방부 장관처럼 묵묵히 시키는 대로 하는 저러한 정책은 대한민국을 위기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자, 청나라의 병자호란에서 패해갖고 그 이후에 조선은 국제 정치를 할 게 없잖아요. 그냥 청나라의 굴복만 하고 알아서 지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정치만 했거든요. 그때 무슨 현상이 생겨요? 노론 득세 세력이 되지 않습니까? 병자호란에 패배한 건 노론인데 노론이 권력을 잡고 그냥 자기네 잘못을 그냥 뭉개면서 쭉 권력 짓고 가면서 조선은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되죠. 어디 변혁을 할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의 대한민국이 바로 그러한 꼴로 가기 직전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바로 잡아야죠. 중국이 저렇게 항미 원조전을 내세우고 미국이 항미 원조전 아니다 이렇게 막 떠들고 있는 그 국제정치의 냉엄함을 봐야 되는데 지금 추미애 윤석열 논쟁에 나오고 있고 북한이 사과했다니 이상한 발상만 하고 있고 말이에요. 종전선언을 하겠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수 있는 거죠. 미중병 패권전쟁에 치열한 지금 국내 정치에 매몰되어 있는 대한민국이 매우 안타깝다. 이게 오늘 제가 전하는 저희 메시지고 저희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